고향이 날 반겨줄 줄 알았는데 은퇴 후 귀국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서론 익숙함이 주는 착각. 이제 고생 끝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자. 수십 년을 외국에서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힘겹게 살아낸 삶의 끝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언제나 날 반겨줄 거라 믿었던 익숙한 장소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귀국해보면 그 고향은 우리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변한 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삶의 무게 중심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정서적인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종종 큰 간극이 존재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귀국을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현실을 마주한 세 가지 이야기. 사례 1. 기억 속의 고향은 멈췄는데 세상은 계속 흘렀어요. 홍성철 68세, 캐나다에서 30년 거주. 한국은 늘 내 고향이고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바로 짐 쌌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많이 다르더군요. 홍 씨는 30년 넘게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캐나다에서 자라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입니다. 은퇴 후 그는 고향인 경상남도 진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지 1년도 안 돼 다시 캐나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향 친구들도 다 흩어졌어요. 예전에는 인심 좋던 시장이 이젠 주차 난에 물가도 장난 아니고 병원 한번 가려면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더라고요. 또 외국에서 익숙해진 문화랑도 너무 달라서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기분이에요. 홍 씨의 말처럼 고향은 기억 속의 고향일 뿐 현실은 늘 변화합니다.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공간 이동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례 2. 혼자 사는 건 괜찮았는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하더군요. 김미자 70세 일본에서 귀국. 김미자 씨는 40년을 일본에서 살다 3년 전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에 나중에 한국 돌아가야지 하는 바람이 있었고 68세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혼자 사는 건 익숙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이랑 왕래도 없고 외롭다는 감정이 훅 밀려왔어요. 김 씨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가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딱히 믿고 부탁할 친척도 없더라고요. 외로움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어요. 특히 고국이라 해도 오래 떠나 있었고 주변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다면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례 3. 기초연금은커녕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재훈 72세, 미국 생활 35년. 한국 돌아가면 그래도 노인 혜택이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이재훈 씨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하면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행을 택했지만 복지 시스템에 대한 환상이 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가입 기록이 없어서 못 받고 기초연금도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이더라고요. 은행에 예금 좀 있어도 안 된다네요. 그나마 미국에서 조금씩 타던 연금이 전부예요. 이 씨처럼 한국에서 오랜 기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은 소득 재산 기준으로 매겨져 은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귀국을 무작정 로맨틱하게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고려가 필수예요. 다음과 같은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1. 경제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귀국 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될지, 월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된다면 받게 될 외국 연금사회보장협정 여부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차량 유지비 등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연금, 세금 제도 확인.
장기 체류 해외 교포라면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초기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귀국 전후로 한국과 체류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과 체결됨. 3. 사회적 연결망 구축. 고향이라고 해도 오랜만에 돌아오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에 관심을 두고 활동할 준비를 하세요.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잘 살 자신 있다는 자신감도 좋지만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귀국 시점은 점진적으로. 한 번에 확 이사하기보다는 몇 달씩 체류하면서 시험 귀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의료 시스템, 생활 물가, 문화 등을 경험해 본 후 결정하세요. 마무리하며 고향은 기억 속의 장소일 뿐. 고향이 날 반겨줄 줄 알았는데 이 말에는 많은 은퇴자들의 안타까운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익숙했던 그 거리는 이미 낯설어졌고 사람들도 변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귀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내 삶의 방향을 내 손으로 설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을 다시 짜야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이 고향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겠죠. 당신의 고향이 다시 당신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룰 만한 주제는 왜 우리는 고향을 이상화하며 현실에 실망하게 되는가? 즉 심리학적,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귀국 환상이 생기는 이유와 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앞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고향을 이상화하게 될까? 인간 뇌와 기억, 그리고 귀향 환상의 과학. 1. 뇌는 감정이 섞인 기억을 더 선명하게 저장한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기억을 더 오랫동안, 더 선명하게 간직합니다. 특히 고향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이 훨씬 더 깊게 이입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편도체 헤미그달러와 헤마히포캠퍼스의 협업이 이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편도체는 감정 자극을 처리하고 해마는 그 감정이 들어간 사건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즉 고향에서의 좋았던 기억들은 더 생생하고 더 따뜻하게 뇌에 각인되며 그로 인해 현재의 고향을 실제보다 더 이상화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2. 노년기에는 과거를 더 미화하는 회고 편향이 강해진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고 편향 레트로스펙티브 바이어스 혹은 긍정적 기억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살았던 고향은 참 좋았지 않은 생각이 점점 더 사실처럼 굳어지고 현재의 고향과 비교할 때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기억은 사진이 아니라 매번 다시 구성되는 이야기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그때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현재의 시각,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시 써내려갑니다. 특히 외국 생활이 길수록 한국에서의 기억은 점점 더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변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참아낸 시간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정서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고향에 대한 기억은 점점 실제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귀국 후 충격도 그만큼 커집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은퇴 후 귀국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더 현명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기억보다 데이터를 보자. 고향을 기억 속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의 조건으로 평가하세요. 최근 몇 년간의 지역 물가 변화, 의료 접근성 근처 병원, 전문 클리닉, 공공의료 등, 교통,
대중교통 편의성, 나와 관심사가 맞는 커뮤니티 유무, 이에 시니어 요가 클래스, 책 모임, 자원봉사단체 등 이런 정보를 통해 정서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귀국 시뮬레이션 짧게라도 실행해보자. 심리학적으로 상상만으로 결정한 행동은 실제와 괴리가 큽니다. 반면 짧게라도 행동을 먼저 해본 사람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죠. 이를 경험 기반 의사결정 엑스페리엔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최소 한 달 이상 거주할 계획으로 단기 체류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병원 진료, 대중교통 이용, 시장 보기, 동네 사람들과 대화 등을 해보며 스스로 이 삶이 가능한가? 이를 체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정체성 변화도 인식하자.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민 1세대라고 해도 문화 코드나 가치관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를 부정하기보다 나는 지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감정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결정을 유혹한다. 고향에 대한 환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그 감정만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가 상상한 삶과 실제의 삶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억은 사랑스럽지만 현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기억이 오늘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균형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